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는 돈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병원비는 어쩔 수 없지. 노인 돌봄은 다 돈이 많이 들어. 다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말들 너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누군가는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만 내고 누군가는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내면서 부모를 돌보고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제대로 알고 신청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흘려보냈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미 쓰고 있는 돈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 신청 시기 하나로 수백만 원을 날리는 실수, 진작 알았으면 하고 후회하는 실제 가족 사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부모님을 돌보고 계시다면, 혹시 곧 돌봄이 필요해질 것 같다면 이 영상은 정보 영상이 아니라 지갑을 지키는 영상입니다. 몰라서 매달 200만 원을 잃은 가족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3세 김영수 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80대 중반, 가벼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조금만 더 지켜보자. 등급 신청은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사설 간병인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월 비용 약 180만 원. 여기에 병원비, 약값, 식비까지 더해 매달 20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다들 이 정도는 쓰는 거겠지. 하지만 문제는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이 김 씨의 통장은 점점 말라갔고 형제 간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왜 나만 돈을 더 내야 하냐? 엄마 병원비로 집안이 무너진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한마디를 듣습니다. 혹시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신청하셨어요? 그 순간 김 씨는 말합니다. 아, 그거요? 아직요.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태면 진작 신청하셨어야 해요. 며칠 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 그 순간부터 모든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방문 요양 가능,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국가 지원 85%에서 90%. 이전에는 하루 8시간 간병비가 전부 본인 부담이었지만 등급을 받은 후에는 월 본인 부담이 3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동안 쓴 돈을 생각하면 머리가 하얘졌어요. 1년 동안 날린 돈만 2천만 원이 넘더군요. 그 돈 사실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요양병원만 선택했다가 후회한 가족.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박 씨 부부. 아내가 중풍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가족들은 고민 끝에 요양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집에서 돌보긴 너무 힘들어. 병원이 더 안전하겠지. 처음엔 안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간병비, 식대, 비급여 항목, 한 달 비용 250만 원. 문제는 이게 한 달로 끝나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요양병원이 아니라 제가 서비스를 먼저 써보셨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고 낮에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했다면 본인 부담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 박 씨는 말합니다. 우린 병원밖에 방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알았더라면 선택이 달랐겠죠.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보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요양보험 언제 신청해야 하나? 정답은 단순합니다. 의심되는 순간 바로 신청하세요. 진단서 없어도 신청 가능.
거동 불편, 인지 저하만 있어도 가능. 아직은 괜찮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 신청이 늦어질수록 그 사이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둘째, 등급 나오기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사설 간병 장기 계약, 선결제. 나중에 환급 받겠지라는 기대. 환급 없습니다. 등급 전 비용은 모두 개인 책임입니다. 셋째, 요양병원과 재가 서비스의 차이. 요양병원은 의료 중심, 비용 높음, 비급여 많음. 재가 서비스는 집에서 생활 유지, 국가 지원 중심, 비용 대폭 절감. 가능하면 재가 이용 후 병원 순으로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넷째, 등급별 지원 한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등급마다 월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껴 써야죠.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한도 내에서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즉, 덜 쓰는 게 절약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게 절약입니다. 다섯째, 가족 요양비 현금처럼 활용하기. 조건이 맞으면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가족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며 조건 충족 시에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면 가족은 무급 노동을 하게 되고 알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아는 사람만 아끼는 제도라는 사실. 신청 시기 하나로, 선택 하나로, 정보 하나로 매달 수십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가족, 형제,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로 한 가정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